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양도시기, 취득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해서 요건 7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근데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미리 공식 먼저 외웠던 것부터 기억을 한번 하게 되면 수학할 바 이거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 계산을 낼 때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 달라지고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시기, 양도시기 언제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취득 양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청산을 안중에 자, 당연히 대금 청산한 날, 이날을 어떻다? 취득시기, 양도시기. 우리가 취득세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실상 자산을 취득한 날, 그때 바로 취득하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듯이 이건데 대신 자, 이런 경우인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몇 년 지나서 잊어버린 거죠. 등기, 접수일 등을 어떻다? 바로 취득시기, 양도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또는 지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때는 등기 접수일을 바로 자,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해석을 한다. 여기까지는 다 사이드예요. 그래서 등기 접수일. 얘는 낼 수 없겠죠. 내버리면 출제 오류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등기 접수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 얘는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항상 틀린 걸 고르시고 구성할 때 얘는 옳게 구성하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토하게 될 게 이제 여기서 수학할 바다. 그래서 일단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취득과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취득 두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 안에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상속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 상속, 공용징수 이런 게 나오죠. 공용징수를 달리 표현은 뭐라고 부른다? 수용이라고 부른다. 수용은 보시다시피 원칙이 있고 특례가 있죠.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자, 판결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 확정일, 예외만 기억하시는 거야. 자, 수용에서는 언제 판결 확정일, 수학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무허가 자가건축. 자, 요건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우리가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자, 건물을 신축을 하면 신축한 사람이 신축한 시점에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무허가 자가건축, 허가 없이 지멋대로 건물을 지어 올렸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취득시기, 양도시기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득시기겠죠. 해서 자, 사실상의 사용일. 자, 환지처분은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이게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일종이죠.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정비법에서는 언제?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날. 이게 소위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한 예시입니다. 얘들은 등기 없어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럼 깊이 갈 거 없어? 이건 도시개발법 얘기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편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취득이라고 하는 거 할부 판매해서 언제야? 빠른 날에서 할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민법 245조 2항이던가요?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나와 있었죠.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20년간 소유여서로 평온 공연하게 그 물건을 점유한 사람 등기 청구권이 발생되고요. 그 당시에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자, 그때로부터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해서 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물론 그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점유취득시효. 그래서 이건 공부하다 보면 간단해요. 점유를 개시한 날부터 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민법이랑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여를 받은 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정도가 우리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취득시기, 양도시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취득시기, 양도시기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워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수학할 바를 외우셔야 된다. 수용은 언제? 판결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할부 나와 있죠? 장기 할부는 언제?
빠른 날, 의미 새기시면 안 돼, 수확할 바. 그리고 좀 어려운 게 모허가 자가건축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3개 정도만 포인트를 두시면 나머지는 대강 우리가 다른 법령의 공부 내용과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수확할 바, 이거 외우셔야 돼. 이게 7년 동안 2문제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무허가 자가건축 이렇게 할 테고요. 다시 갑시다. 상속, 상속계실, 증여를 받은 날, 쉬어서 안 나와. 그 다음에 나와도 쟁점 안 돼. 알 수 있어.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 점유를 개시한 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당연히 알아. 자, 도시개발법 하면 우리가 또 주워 들은 게 있잖아. 그래서 도시개발법 할 때 몇 개 주워 듣고, 이게 지금 몇 달 동안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된다니까 별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미를 몰라도 대충 감 때려요. 그래서 특이한 것들이 수확할 바, 수용 보십시다. 원칙, 겁나 복잡하죠? 원칙은 내면 출제 오류야.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뭘 가지고? 예외를 가지고 구성을 해요. 만약에 원칙을 내버리잖아요. 그럼 이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출제 오류가 돼서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바 해서 수용에 있어서는 판결 확정일, 장기 할부는 뭔지 모르겠지만 빠른 날, 그리고 무허가 자가건축 사실상의 사용일. 그래서 실질적으로 3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취득 시기, 양도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봤던 주제가, 다시 갑시다. 자금화라고 해서 양도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금액, 거기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아까 자 미등기 양도 자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만한 게 뭐가 있었죠? 바로 미등기 양도 자산하고 잠깐만. 조정 대상 지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 그게 포인트가 될 테고, 몇 가지 나머지 2월 공제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서 시가 기준 5% 이상 차이가 나면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리고 중요 이슈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수확할 바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기존 다른 과목들에서 공부하신 것들과 매칭을 좀 하시게 되면은 대략 이 문제를 해결을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셨고요. 자, 이제 문제 몇 개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옛날 문제입니다. 26회 때 문제고, 지금에 와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조정 대상 지역하고 미등기 양도 자산에 있어서는 소위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주제가 포인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분의 70일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유기간 3년 이상 어떻다?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보유기간 2년 6개월 적용된다. 틀렸죠? 숫자밖에 물어볼 게 없어서. 과거에는 2년 6개월은 뭐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옛날 문제라고 해서 옛날에 낼 거리가 없으니까 보유 기간만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아까 양도 차익 계산한 것에다가 바로 보유 기간별 공제율. 그래서 일반 자산은 우리 3년 이상부터 15년까지 해서 15년의 요건을 채우게 되면 30%의 공제율을 적용했었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있어서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얼마? 100분의 80까지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기간 17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100분의 30. 이런 것들은 답 안 돼요. 그냥 지문 억지로 구성하는 거고, 26회 때 문제고요. 거리가 없었어요. 이거 낼 만한 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 답은 일단 보유기간 1년, 2년 6개월. 요걸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08년도 1월 21일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 3억을 갑의 배우자 을에게 2012년 3월 5일자 증여를 하고요. 배우자한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5년 내가 돼야 될 텐데, 자, 2014년도 5월 21일 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년 만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10억에 매도를 하게 된다. 해서 자, 포인트 증여 받아서 배우자 직계존비서관한테 증여를 받아서 배우자 직계 존비서관 증여를 받아서 다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5년 내 양도하게 되면 모든 기준점은 뭐를 기준으로 증여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요 애초에 갑이 취득한 시점이 2008년도가 되게 될 테고 중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2012년도 그리고 지금 양도가 이루어진 게 2014년도 그래서 여기는 2년이고요 요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보니까 2014년도니까 6년인가요? 요런 정도의 기간이 지났죠. 그래서 논의의 핵심 이슈는 증여받고 나서 5년 경과되기 전에 양도를 했다라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5년 경과되기 전에 어떻다? 양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지금 양도한 사람이 누구니까? 을이니까. 다만 을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증여자가 자, 취득했던 시기와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된다. 해서 1번 틀렸고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해서 오른편. 보유기간이 애초에 취득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얼마? 지금 3년 넘어섰죠?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6년이니까 3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에서 2번을 답으로 구성했고요. 3번 질문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 아니라 이때 애초에 취득했던 이 8억이 아니라 3억을 어떻다?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을이 납부한 증여세. 자, 세액공제 아니고요. 필요 경비로 공제하는데 의미 없어. 이 문제는. 이 지문은 쫓아가시면 안 돼. 자, 이 지문이 한 번 나오고 그 전에도 안 나왔고 그 후로도 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무조건 지문 중에 한 개쯤은 흔들어주는 지문이 나온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갑과을이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틀렸죠? 을이 어떻다?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럼 단순화 시킵시다.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 5년 내 양도할 때는 지금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와는 별개 문제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바로 애초에 자 취득했던 사람 취득가액과 애초에 취득했던 사람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다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게 그로 안 나와. 사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문에서는 5년 얘기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제는 예, 요즘에 문제 경향 자체가 전체를 자꾸 묶어서 내는 게 일반적인 출제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게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취득시 양도시기 한 문제 있었네요. 25회 때. 자 끄트머리 등기 접수일 대충 이런 거 있었죠? 자세히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취득 양도 얘기하면서 등기 접수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뒤만 보는 훈련 하셔야 된다고 힘 빼면 안 돼요. 모의고사 보시면 느꼈겠지만은 미쳐버립니다. 양들이 많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80분 동안 80문제를 풀고 등등등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 멀쩡했던 정신 자체가 혼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보게 되면 막 억울한 느낌이 많이 들어.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았는데 그 다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 뒤를 끊어가는 훈련. 자 증여를 받은 날. 자 수용 나와 있죠. 수용은 언제? 수확 이렇게 외웠었죠. 확정 판결일. 자 판결 확정일이 어떻다? 바로 수용이라고 하는 답은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등기 접수일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1번하고 4번 트릭을 안 써요. 그냥 무조건 던져주는 지문이야. 항상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옳게 내는 지문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5번 상속 개시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25회 때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에서 규정한 양도 취득 시기 25회 때 구성되고 한 4년, 3년 쉬었나요? 29회 때 다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일단 우리 외워야 될 게 수학할 바는 일단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수용은 언제?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장기 할부는 언제? 빠른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할 바. 해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끄트머리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에서 틀리게 뽑았습니다. 자가건축, 무허가 자가건축에 대해서는 바로 사실상의 사용일을 그 취득 시기로 보게 된다. 해서 세 개 제가 외워달라고 해서 수학할 바 바로 무허가 자가건축. 이번에 뭐 시험 문제 답이 되기도 했지만은 괜찮아요. 이게 논리구조가 뭐냐면 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은 이게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지 사용 승인이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애초에 허가를 안 받았는데 무허가 건물인데 사용 승인서 교부해 주세요. 안 된다는 얘기죠. 허가 받은 대로 똑바로 공부를 건물을 지었나 안 지었나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자,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1번 일단 틀렸고요. 답이 됐고요. 2번 장기 할부 할바 가자고 그랬었죠. 장기 할부는 어떻다? 빠른 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나와 있죠. 뒤만 보시는 거예요. 등기 접수일. 이건 이제 무조건 2개 깔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상속이 개시된 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번 환지처분 공고인 날에 다음 날 나와 있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문장을 하나하나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눈에 익혀두는 거예요. 제가 그 14 시험 볼 때 야매로 공부 안 하고 들어가서 증 딸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진을 찍어두는 거예요. 계속 의미를 새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대충 사진을 몇 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동안에 중개소법을 한 5번, 6번 봤었나?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그만한 거를. 그냥 눈으로 계속 익혀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객관식이다 보니까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야매로 참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1번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머지 등기 접수일, 장하자, 할바 이런 것들 루틴 나오기 때문에 1번은 조심스럽게 찍어낼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보시다시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잘 내지 않아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내서 거의 7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내, 내릴 게 없으니까 보유기간밖에 물어볼 게 없는데 아까 조정 대상자가 새롭게 배제 파트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자 과세 표준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얘기했던 주제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서 차, 금, 과 나와 있죠. 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뭘 뺀 거? 기본 공제액을 뺀 거, 250을 뺀 금액을 바로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자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소득세 분류,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아까 설명드렸었죠.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 받아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한 해 소득세를 여러 번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내가 올해 퇴직을 해서 퇴직금 받았다. 퇴직소득세 내야 됩니다. 근데 올해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서 보겠지만 바로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 내가 잘리기 전에 회사 그만두기 전에 자 종합소득 월급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3개를 내는 거야.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각각 따로 계산을 하게 된다 해서 아까 우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은 뭐로 갈 테고 종합소득세가 될 테고 퇴직금 받았으면 퇴직소득세는 어디에? 퇴직소득세가 될 테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발생한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구분된다. 그래서 이게 각각 따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아마 공제라는 개념이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차금 양도소득 금액 여기에서 뭘 빼야 된다? 바로 250만 원 기본 공제액을 빼게 되면은 이게 과세 표준이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요. 기본 공제액 각각 얼마? 각 호의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근데 미등기 양도 자산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 자산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였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세율 70%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거의 문제 구성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세율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자, 세율 문제가 7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자, 사실은 우리 세율 문제에서 주요 이슈들 다시 한 번만 스크린 하겠습니다. 취득세, 원시 취득 2.8%, 유상승계 취득 1, 2, 3, 4에서 주택은 자, 6억, 9억에서 3개 구간 만들어서 1%, 2%, 3%, 농지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 얼마? 3%. 자,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은 얼마? 4%. 무상승계 취득 상속과 상속 외 원인. 상속은 농지에 대한 상속은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라고 할 거.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등을 받았을 때 2.8%. 이게 취득세 표준 세율이라는 개념이었고, 재산세, 등록면허세 가면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 전세금의 0.2%, 그리고 자, 월 임대차 금액의 0.2%가 임차권, 이런 정도가 기억해 주실 만한 이슈들. 그리고 재산세에서 0.07% 분리과세, 뭐가 있었죠?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이염터라고 해서 0.2% 분리과세, 염정과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거. 4%가 뭐가 있었죠? 4% 장장에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 다음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별장도 4%였었고요.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물도 얼마? 4%. 장 시리즈가 자,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세 세율 보셨고,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주택은요 1년 미만이면 50%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 주택은 1년 미만이면 얼마? 50%. 그러면 1년 이상이 되면 얼마야? 몰라. 워낙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 변수가 워낙 다양해.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택은 1년 미만이면 얼마? 50%. 두 번째, 상가나 자, 건물이나 토지라고 하는 거 1년 미만이면 얼마?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게 되면은 얼마? 이때는 40%. 딱 여기까지만 외우시는 거야. 잘 나가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다시. 자, 주택은 자, 시험용입니다. 조정 대상자가 아니고 등등등 요건을 갖춰줘요. 그래서 1년 미만이 얼마? 40%. 자, 토지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건물이었나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걸 외우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느냐? 못 풀어. 근데 이 정도면 한 90%까지는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워낙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는 건 불능에 가깝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있고요. 하여튼 변수가 워낙 복잡해. 그래서 그걸 표를 들여도 우리가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범주까지만 준비를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두 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 자,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 차금과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뭘 빼야 된다? 바로 가만히 있어봐요. 자, 이게 또 헷갈릴 줄 알았어. 지금 기본 공제 빼야 되나요? 기본 공제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과세표준 맞죠? 이게 맞아요? 양도 차익은 계산했고, 지산증하고 매감환기,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건 뭐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뭐라고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볼까요? 자,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틀렸죠? 자,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은 다 세트라고, 걔들끼리는 어떻다?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부동산 등하고 주식 등은 주식 등은 섞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지들끼리 부동산 등끼리는 어떻다? 같이 합쳐서 통산하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2번, 양도 차익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서 모를 얘기. 3번쯤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개선한다. 어느 해 퇴직소득도 양도소득도 종합소득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각각 구분하여 다 개선하게 된다. 해서 3번을 답을 뽑았어요. 2번 말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2번은 눈길을 줘서도 안 돼요. 세법 장난 아닙니다. 답은 겁나 쉬운데 답이 아닌 것들이 귀샤대기를 올리게 돼 있다고요. 해서 쫓아가시면 안 되겠고,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4억인 경우, 양도차익이 4억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표제되는 양도차익은 3억이다. 3억이다 해서 모를 얘기. 2번도 전혀 손댈 수 없고 4번도 손댈 수 없어요. 5번 지문요.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공제할 수 있다. 틀렸죠? 지산증, 증명서류가 없으면 어떻다? 공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려워요. 그 왜 어렵냐면 2018년 4월 1일 이후 이렇게 하니까 뭐 특례 조항이 있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1번 정도 기억하시고 3번 체크하면 끝내는 거예요. 나머지 이슈들은 너무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 일단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쟁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장기부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일단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라서 내릴 게 없던 시절에 이런 문제를 구성을 했었어요. 1번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에 한정해서 장기부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틀렸다고요. 근데 요즘에 안내 이래가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주택도 고가주택 같은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면은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면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1번을 틀리게 뽑아낸 겁니다. 옛날 문제라서 질 떨어지게 구성을 합니다. 2번 1세대 1주택이라도 일정한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오른편.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하는 거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등기된 비삼용 토지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 해서 기본 공제 대상 안 되는 거 딱 하나 외우셨어요. 바로 미등기 양도 자산의 대상은 어떻다? 기본 공제에서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야 되는데 배우자 직계 좀비속간의 증여에 따른 2월 과세, 아까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그 얘기입니다.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오른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옛날 문제고 유치하게 답을 뽑아냈어요. 네, 지금에 와서는 거의 구성 안 될 지문이라고 할 거. 이 정도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이 문제는 버리고요. 너무 옛날 문제고 계산 문제인데 의미가 없고 요거 이제 보려고 왔어요.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절대 우리가 다 줄줄줄 해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주택 보유기간 얼마, 1년 미만이면 얼마, 40%, 1년 이상이 되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모른다는 걸 그 자체로 외워버려야 돼. 자, 지금 상가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1년 미만이 되면 얼마?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얼마? 40%. 그럼 이제 주택부터 한번 그냥 보지 말고 주택부터 찾아보자고. 그냥 읽다 보면 뒤죽박죽 돼버려요.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 6개월이죠? 우리는 이걸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00분의 40 이렇게 외웠다고 1년 6개월이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 두 번째 주택이 또 어디 주택 여기 있다. 6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100분의 이게 40이죠? 그죠? 아니 외운 순서에 따라 접근해야 된다고. 그냥 읽어버리면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 똑같은 입장인데 하다 보면 헷갈려버려. 뭐가 뭔지. 그러니까 외운 것부터. 주택은 1년 미만이 얼마? 100분의 40. 나머지 1년 이상이면 몰라.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얘 두 개 나가리. 이제 1번은 모르니까 넘어가고. 자, 토지와 상가 건물 1년 미만이 되면 얼마? 100분의 50. 해서 상가 건물 나와 있으니까 상가 건물 자, 어디 1년 미만 나와 있죠? 100분의 50. 얘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년 이상, 2년 넘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금액을. 그 다음에 이제 1년 8개월 상가 건물, 이건 100분의 40이죠. 그죠? 상가 건물, 자,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게 되면 100분의 40이죠? 네, 그래요. 왜 토지는 안 나온지 아세요? 시험 지문에? 지금 지문 구성할 때 주택하고 상가 건물만 던져놨잖아요. 지문에.
왜 토지는 안 낸 줄 아세요? 비사업용 토지가 있고 조정 대상자 뭐 변수가 복잡해. 내버리면 출제 5, 20회가 나와.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피해간 거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보셨고 한 문제 더 볼까요? 이 문제는 사실은 100% 풀어낼 수는 없었던 문제 유형이 됩니다. 자 보니까 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30회 때 겁나 어렵게 나왔던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가셔야 돼. 이 문제를 100% 소화할 수 없어도 어떻게 그냥 루틴대로 가시는 거예요. 먼저 주택부터 건물부터 나와 있나요? 상업용 건물 나와 있습니다.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그럼 얼마? 100분의 40 맞죠? 그죠? 1년 미만은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0분의 40. 조합원 입주권에서 보유기간 1년 미만. 조합원 입주권, 주택 같은 개념으로 가십니다. 100분의 40. 여기까지는 됐어요. 3번 모르겠고요. 4번 질문 보니까 더 모르겠나? 자, 1200만 원.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해서 100분의 16에서 몰라. 자, 일단 3번은 겁나 복잡해서 모르겠고 4번은 공부 안 했던 거라서 모르겠어. 5번 가볼까요? 미등기 건물이라고 돼 있어. 근데 또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님이라고 돼 있어. 해서 자 미등기 건물은 뭐라고요? 바로 100분의 70 맞죠? 미등기 건물 앞에 소리고 미등기 양도자산 이런 얘기 하면서 미등기 건물 얘기 하게 돼.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미등기 주택 다 같은 얘기야. 근데 이 미친놈들이 왜 여기다 이걸 써는지 모르겠어. 그냥 미등기 건물. 건물은 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얼마? 이걸 양도한다고 했을 때 100분의 70.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은 절대 풀 수 없고요. 1번, 2번 걸러내고요. 5번 한번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 중에 답을 골라내는 거. 답은 3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지금 30문제에서 복수 정답을 전체 정답을 인정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도치 않았던 복수 정답이 됐던 그런 전체 정답이 됐던 그런 사례. 그래서 의미 없어요. 자, 지금요 이 문제 대신 두 개 문제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 27회 때 문제에서는 자 세율 옳은 것을 고르시오. 뽑아냈었죠. 그 다음에 30회 때 문제에서는 삐싸리가 나와서 출제 오류가 나왔어. 해설해봤자 의미도 없어. 근데 뭘 골라라? 틀린 걸 고르시오. 나와 있죠? 그러면 앞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옳은 걸 고르시오. 또 30회 때 내도 무방할 겁니다. 특히 출제 오류가 나와서 개판이 돼버려서 하나의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세율에 관한 주제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지금 뭐가 있지?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요거 갈 텐데 요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